밥 벌어먹고 싶으면 알아서 찌그러져 있어. 확 짱나버리기 전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던 순간이었어요. 약값 봉투를 손에 쥐고 오늘은 꼭 웃으면서 올라가자고 마음먹었죠. 그때 짝! 귀를 때리는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시아버지 앞에 서 있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바닥에는 안경이 떨어져 있었고 그 위로 남자의 구두가 스쳤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쉬고 있었고 수입은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늘 같은 말만 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번 약값이랑 생활비를 봉투에 넣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자존심 상하실까봐 회사에서 남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경찰이셨습니다. 현장에서 큰 부상을 입으신 뒤 결국 제복을 벗으셨어요. 그 뒤로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도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셨죠.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참으면 지나간다. 그날 주차장에서 본 모습은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정작 남자는 이 건물 큰 입주사 대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피해 다녔죠. 그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늙으면 집에나 있지. 여기 법무팀이 누군지 알고 이래? 사람을 때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는 힘을 믿고 있다는 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과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요.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입주사 법무팀장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중했죠. 대표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십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늘 이런 일을 처리해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해자의 방패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통화를 끝내기 전 그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며칠 후 직접 만났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보다가 시아버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995년 가정폭력 신고 기억하십니까?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날 제 어머니가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무팀장은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맙다고 말하던 경찰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어머니를 살려준 분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법무팀은 더 이상 가해자를 지키지 않았고 입에 오르내리던 합의 이야기는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법무팀장은 며느리인 제 앞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을 고쳐 말했습니다. 아니요,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가해자의 변호사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CCTV를 다시 확보했고 폭행 장면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서를 직접 써주었고 병원 기록과 근무 기록을 묶어 명백한 상해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그의 손을 거친 서류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소송이 가능한 증거가 되었고 회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상 이야기가 나왔고 사과문이 왔으며 시아버지는 정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더 이상 밤에 서 있지 않아도 됐고 저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빚이 먼저 오는 순간을요. 세상에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기억으로 남고 사람으로 갚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